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에서 전환기 속 혼란과 침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정책들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은 시장의 즉각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증폭을 시켰습니다. 최근 AI 섹터나 미증시 전반적인 조정 국면 속에서 전쟁 관세,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리스크 확대 국면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이 실제로 증시를 장기적인 약세 국면으로 이어지게 만들지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전환기가 있을 것이다.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부를 되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구조 재편이 미국에 큰 이익을 줄 것이다. 주식시장은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는 국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영향하지 말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예정되어 있어서 글로벌 무역 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장 하락에 대해서 기업 리더들이 미국 경제 우선 전략에 수조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고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라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전례 없는 임금과 투자를 달성을 시켰고 두 번째 임기에도 그 성공을 반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미증시가 급락하면서 주요 지수와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나스닥은 하루 만에 3.81% 정도 하락하면서 2,300조 원가량의 시가총액 상실이 일어났고 S&P 500은 2.7% 정도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약 8.6% 정도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개별주로는 테슬라는 하루에 15.43% 폭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의 주가 흐름을 보면 첫 정부 1기 취임 이후에 30일간의 4.02%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이후 연평균 상승률 기준으로 다우지수 기준 11.8%의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야기시키려는 정책들을 내세우는 대통령인 것은 맞긴 하지만 이전 정책들은 법인세 인하 중심의 기업 이익 중심의 정책들을 세금을 감면하면서 내세우는 방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면은 근본 정부 들어서는 관세 등의 기업들한테 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는 정책들도 공격적으로 빠르게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월요일 거래를 피해 목욕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식 하락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백악관의 혼란, 혼합된 신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알고리즘이나 AI 기반 시스템 거래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최근처럼 인플레이션, 전쟁, 무역 갈등 등의 워딩이나 검색어들이 증가하면 하이리스크 상황으로 판단하고 청산되는 시스템들의 비중 자체는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이 미증시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트럼프가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 갈등 이슈들이 확대되면서 시스템 거래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주가지수 평가로 들어가 보면 최근 들어서 미증시 과매수 논란이 있었는데 S&P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1배로 평균 16에서 18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럽 주가지수 유로스토스 50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5배로 평균 수준이고 독일 닥스도 최근 몇 주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주가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 나스닥이 최근 고점 대비 12% 하락한 반면에 최근 몇 주간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줬고 특히 독일 닥스 상승세가 가장 강했고요. 섹터 구성을 보면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레버리지를 쓰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에 민감한 편이고요. 유럽 증시는 방어적 산업인 소비재, 에너지, 금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적 기반의 캐시카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 대비 주가 수익 비율 수치는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긴 했으나 유럽은 현재 미국 대비 약 30% 할인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역사적 평균보다 큰 격차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으로 관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의 방위비 지출 같은 재정 확대 정책이 유럽 시장의 유동성 증가 역할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해석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해석해보면 고용시장 2월 보고서에서 15만 1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4.1%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 공무원들도 단기적으로 빠른 해임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대면 출근에 불만 있는 직원들을 해고 조치하면서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업률은 상반기 내내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적자는 1314억
달러로 확대가 되는데 관세부가 전 기업들의 재고 확보와 금수익 증가 영향인 상황이라 또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세를 높이면 경제 회전율은 줄어들어도 장기적으로 적자 완화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 부분은 장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골드만삭스에서는 15%에서 20%로, JP모건에서는 30%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했고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 시기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 정책은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이익을 높이겠다는 구조조정과 같은 국면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과정에서 대체 투자 상품들의 수요 증가가 상황인데 금수요 증가가 명확했고 국채와 섹터적으로는 방어형인 헬스케어, 국가적으로는 유럽 증시 쪽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 국면입니다. 트럼프 발언이 증시 충격을 감안해도 진행한다는 어조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고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경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제조업 회복과 미국 내 생산 확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 시점에서 중국과 타국 간의 거래 규모가 증가하게 될 문제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장기적으로 골드보다 상승률이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 및 중국 증시와 금 등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블랙헌터 에코티였습니다.